저는 73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석 달 전 58살 여성이 새벽 6시에 강남의 자택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420까지 치솟았습니다. 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진 후였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이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며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9년 동안 매일 당뇨약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에서 18년째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0건이 넘는 심장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뇨약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증상만 관리할 뿐 여러분의 몸은 계속 악화됩니다.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명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십시오. 5걸음 걸어보십시오. 발에 저림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각도 없으십니까? 그 무감각은 신경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심장까지 도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챌 때쯤이면 이미 신경 기능의 40%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에 침묵하는 부분이며 아무도 제대로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는 매일 130명이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 신장 또는 사지를 잃습니다. 진단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표준 치료 접근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에 걸쳐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환자 결과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태를 호전시킨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식이 제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저는 처음에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습니다. 생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웃이 마시는 생강차가 아닙니다. 식당의 초생강도 아닙니다. 췌장과 직접 소통하는 생강 내부에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특정 제조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합물들을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면 3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췌장 베타 세포 기능을 증가시킵니다.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염증 지표를 낮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증이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숨겨진 엔진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내부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세포들이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점점 더 열심히 일하며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결국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이것이 약을 먹는데도 혈당이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약물은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에 더 많은 인슐린을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특정 방법으로 생강을 사용한 환자들은 90일 이내에 당화혈 색소 수치가 평균 1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측정한 것입니다. 1.2는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과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제 감독하에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명은 18개월간 정상 수치를 유지한 후 약물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강의 효과를 파괴하는 3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잘못된 형태를 사용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섭취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효과를 만들기에는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한 일일 복용량, 제조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시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너지 대사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3가지 특정 생활 습관 수정과 결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의 몸은 아직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타 세포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의 창은 닫힙니다. 기다리는 매달마다 더 많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저는 김지혜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째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 73살 환자가 응급실로 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혈당이 너무 위험하게 낮아져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박 씨는 8년 동안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당뇨약을 복용했습니다. 의사들이 준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화장실 바닥에서 혼자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톱을 보십시오. 손톱 하나를 하얗게 변할 때까지 눌러보십시오. 이제 놓으십시오. 다시 분홍색으로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세어보십시오. 3초 이상 걸린다면 혈액순환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혈당이 내부에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가장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높은 혈당이 아니라 설탕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췌장과 장에 생긴 만성염증으로 인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염증은 인슐린과 세포 사이에 두꺼운 벽처럼 작용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지만 이 염증의 벽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박 씨 같은 많은 환자분들이 매년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하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저는 생강뿌리에서 발견되는 특정 화합물을 연구해 왔습니다. 음식에 뿌리는 생강가루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파는 생강차 티백도 아닙니다. 저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화합물을 활성화시키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신선한 생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 있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의 염증이 생기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만들지만 그것이 약하고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90일 동안 147명의 환자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환자분들은 제 감독해 정상적인 약물 복용을 계속하면서 매일 준비된 생강을 추가했습니다. 그중 83%가 당화혈 색소 수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평균 당화혈 색소가 8.2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담당 의사들이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이십니다. 12년간 메트포르민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당화혈 색소가 8.4에서 무엇을 시도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발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발가락에 저림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징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생강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설명할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한 신선한 생강 20g을 드셨습니다. 40일 만에 공복 혈당이 172에서 119로 떨어졌습니다. 90일이 되었을 때 당화혈 색소는 7.12였습니다. 발의 저림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침실 카펫의 질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당 조절을 위해 생강을 사용하려고 할 때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신선한 생강뿌리 대신 말린 생강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린 생강은 건조 과정에서 활성 진저롤 함량의 최대 70%를 잃습니다. 같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생체 리듬에 따라 하루 종일 변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생강을 섭취하면 그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정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면서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천연 혈액 희석제입니다. 의학적 감독 없이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내부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생강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15년의 임상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2009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생강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민간요법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직접적인 조절제입니다. 바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그 세포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올바르게 준비된 생강을 섭취하면 진저롤이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췌장의 특정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달라붙으면 베타세포가 더 민감해지도록 자극합니다. 더 반응하게 됩니다. 수년간 당분의 폭격으로 지쳐 있던 이 세포들을 깨웁니다.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할 때 생성되는 쇼가올은 장에서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늦춥니다. 즉, 밥이나 빵을 드실 때 포도당이 혈류로 훨씬 더 천천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위험한 급증이 아니라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부드럽고 관리 가능한 파도처럼 들어갑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연속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하여 포도당 흡수율을 측정했습니다. 적절하게 준비된 생강을 섭취한 환자분들은 단 2주 만에 식후 혈당 급증이 37% 감소했습니다. 37%입니다. 이것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과 보호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모두가 첫 번째 중요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강 뿌리를 사서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넣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끓고 있다면 섭씨 100도 이상이라면 진저롤을 파괴합니다. 덜 효과적인 화합물로 분해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생강뿌리 약 40g을 준비하십시오. 엄지손가락 2마디 크기 정도입니다. D밀리미터보다 두껍지 않게 얇게 썰으십시오. 끓인 후 정확히 섭씨 85도에서 90도로 식힌 물에 넣으십시오. 어느 시장에서나 3,000원에 살 수 있는 간단한 주방용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5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2분이 최적의 추출 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이 준비물을 드십시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전에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점심이나 저녁에 해당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생강의 성분들이 소화기관에 미리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이 공격하기 전에 전장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용량입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위 자극을 일으키거나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임상시험을 통해 발견한 최적 용량은 하루 생생강 40g을 2번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점심 전 20g, 저녁 전 20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액 내 활성 성분의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인데 생강이 단독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생강은 마법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강력한 도구이지만 특정 식단 변화와 결합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종교적으로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당화혈 색소는 0.1%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루 3번 흰쌀밥을 드시고 매일 저녁 단빵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그 엄청난 당분의 쓰나미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프로토콜을 바꿔서 흰쌀밥의 절반을 보리로 대체하고 가공 설탕을 완전히 제거하고 올바른 시간에 생강을 추가했을 때 당화혈 색소가 90일 만에 8.2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90일 만에 말입니다. 생강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여 식단 변화를 증폭시켰지만 먼저 식단이 올바라야 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생강 프로토콜을 시작도 하기 전에 죽이는 최고의 실수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와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던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진전이 파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생생강을 샀습니다. 매일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단 한 포인트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오히려 당 수치가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왜일까요? 생강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형태의 생강을 잘못된 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생생강 뿌리를 사서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어 차를 만듭니다. 아침에 이것을 마시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생생강에 끓는 물을 직접 부으면 혈당을 조절하는 바로 그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진저롤이라는 활성의약 성분이 섭씨 80도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되어 비활성화됩니다. 거의 치료 효과가 없는 향이 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생강 한 조각을 준비하세요.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세요. 이제 2mm보다 얇지 않게 썰으세요. 이 조각들을 상온에 정수된 물에 넣고 정확히 30분간 그대로 두세요. 그런 다음 그제야 물을 70도까지 천천히 드세요. 끓이지 마세요. 손가락을 3초 동안 편안하게 담글 수 있을 정도로만 따뜻하게 하세요. 이 온도는 진저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가르치는 준비 방법이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타이밍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제치다다 천오레라 쉐어화한 환자가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빈속에 생강차를 드셨습니다. 당화혈 색소는 단 0.2포인트만 떨어졌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드시는 겁니까? 그분은 오전 6시 아침 식사 전 일어나자마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번 헛되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는 이른 아침에 가장 높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 중에 생강을 섭취하면 진저롤이 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호르몬이 약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 씨의 프로토콜을 즉시 변경했습니다. 점심 20분 전과 저녁 20분 전에 생강 준비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45일 이내에 당화혈 색소가 7.8R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생강, 같은 용량, 다른 타이밍.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용량입니다.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치유를 가속화한다고 생각하며 하루에 40g의 생강을 섭취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신 그들은 심한 역류성 식도염, 위통이 생기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해집니다. 과도한 생강은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고 내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정확한 치료 용량은 하루 생생강 60g을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입니다. 총 엄지손가락 크기 2조각 정도입니다. 점심 20분 전에 한 조각을 준비하여 섭취합니다. 저녁 20분 전에 한 조각을 준비하여 섭취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요. 이 정확한 양이 부작용 없이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추적했고 이것이 제가 다음에 설명할 생활습관 수정과 결합했을 때 90일 이내에 일관되게 1.2에서 2.1포인트의 당화혈 색소 감소를 만들어내는 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생강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캡슐에 든 생강 가루는 효과가 없습니다. 말린 생강즙도 효과가 없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생강사탕과 생강음료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제조 과정에서 쇼가오를 잃은 가공된 생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이내에 구입한 생생강 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껍질을 확인하세요. 팽팽하고 매끄럽고 단단해야 합니다. 생강이 주름지거나 부드러우면 활성 성분이 이미 분해된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의 임상 진료를 통해 제가 정교하게 다듬은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단 하나의 세부사항이라도 잘못되면 완전히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요소는 정확한 시간과 조합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과학적 체계 없이 무작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생강을 그냥 채 넣거나 활성 성분이 모두 손실된 가공된 생강 보충제를 구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고 2주 후에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루 중 3번의 특정 시간에 생강을 섭취해야 하며 각 회차마다 다른 치료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심장내과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당 곡선을 분석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극적인 개선을 보인 환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모두 정확히 이 시간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생강물을 마셔야 합니다. 생강차가 아닙니다. 생강즙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생강물입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생강뿌리를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아침 인슐린 저항성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진저롤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컵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으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진저롤이 체내에 들어가기 전에 파괴합니다. 정확히 7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췌장은 이른 아침에 인슐린 신호에 가장 저항적입니다. 이때 혈당 급증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준비 방법의 진저롤은 혈류로 들어가 췌장 베타 세포에 직접 부착되어 포도당 신호에 더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삽 3명의 환자에게 연속 혈당 모니터로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지 3주 만에 아침 혈당 급증이 평균 3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복용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30분 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이번에는 진저롤이 아닌 쇼가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장 흡수에 작용하는 다른 화합물입니다. 같은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곱게 갈아주세요. 생꿀 한 티스푼과 섞어서 직접 섭취하십시오. 네, 강합니다. 네, 약간 따갑습니다. 그 타는 듯한 느낌이 쇼가올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30분 후에 식사를 할 때 쇼가올은 이미 장 내벽을 코팅했습니다. 음식으로부터 포도당 흡수를 물리적으로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대신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췌장을 혹사시키는 위험한 포도당 급증을 방지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은 식후 혈당 수치가 240이었습니다. 60일간 이 프로토콜을 따른 후 식후 수치가 135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혈당계를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복용은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복용이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는 밤새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높은 공복 혈당으로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생생강이 아닌 말린 생강 3조각을 천천히 씹으십시오. 말린 생강은 수면 중 간의 포도당 생산을 특별히 조절하는 화합물인 진저론의 농도가 더 높습니다. 부산에서 온 71세 은퇴한 교사인 초혜 씨가 제 환자였습니다. 그의 공복 아침 혈당은 약을 먹어도 지속적으로 160이었습니다. 내분비과 의사가 시도한 어떤 것도 그것을 낮출 수 없었습니다. 이 저녁 생강 프로토콜을 추가한 후 5주 만에 공복 혈당이 108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의사는 약 복용량을 2번 줄였습니다. 이 3번의 복용 시간 프로토콜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의 큰 복용량으로 합칠 수 없습니다. 아침 복용을 건너뛰고 밤에 2배로 늘릴 수 없습니다. 각 복용은 신체가 특정 개입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에 혈당 기능 장애의 다른 메커니즘을 표적으로 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생강 치료를 방해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생강차를 마시고 있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온 수백 명의 환자들의 결과가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프로토콜의 절반만 따르고 왜 혈당이 위험하게 높게 유지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슈퍼마켓 선반에 생강 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6개월 동안 찬장에 있던 그 가루는 거의 모든 활성 진저로를 잃었습니다. 췌장 베타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은 휘발성입니다.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분해됩니다. 환자들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면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생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0명 중 9명은 몇 달 동안 열려있던 갈색 가루병을 꺼냅니다. 이것은 당뇨병 조절에 쓸모가 없습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말린 것도 아니고 가루도 아니고 결정화된 사탕도 아닙니다.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썰어서 준비하는 신선한 뿌리입니다. 진저롤은 껍질과 바로 그 아래층에 가장 농축되어 있습니다. 너무 깊게 껍질을 벗기면 가장 약효가 있는 부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숟가락으로 껍질을 가볍게 긁어내라고 말합니다. 흙을 제거할 정도로만요. 그 귀중한 외층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실수 2번째 실수입니다. 생강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생강이 포도당 흡수에 미치는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는 30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의 식사 시간, 데이터를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식사 30분 전에 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은 식후 혈당 급등이 40%나 감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마신 사람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포도당이 몰려오기 전에 소화관에 미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복합 탄수화물을 단순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늦춥니다. 장벽을 통한 포도당 흡수 속도를 물리적으로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생강을 마시면 포도당은 이미 혈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요한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이미 손상이 일어난 후입니다. 제게 강남에 사는 73살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화혈 색소 수치가 9.2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미 하루에 2번 생강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점심 식사 후 몇 시간 지나 오후에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90일 만에 당화혈 색소가 7.1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생강, 같은 양, 다른 시간대, 그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것이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영양소 없이 생강만 복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강력하지만 마법은 아닙니다. 진저롤이 혈류로 효율적으로 들어가려면 특정 화합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약효가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효과를 변기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흑후추입니다. 특히 흑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이 진저롤의 생체 이용률을 2000% 증가시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 임상진료에서 직접 확인한 발표된 연구입니다. 환자들의 생강 복용법에 각간 흑후추를 약간만 추가하면 결과가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이 차이는 이 주 안에 혈액 검사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후추는 갓 갈아야 합니다. 통에 든 미리 간 후추는 대부분의 피페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루 생강과 같은 문제입니다. 후추 분쇄기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신선하게 갈아야 합니다. 서너 번 돌리면 충분합니다. 대략 8분의 1 티스푼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제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쇼가올은 부분적으로 지용성입니다. 소량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크게 향상됩니다. 환자들에게 생강 음료 후 먹는 식사에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이나 아보카도 몇 조각을 추가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소화를 늦추고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화합물들이 세포로 들어가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하기 시작할 수 있을 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오래된 가루 생강 사용을 즉시 중단하세요. 가장 많이 먹는 두 끼 식사 30분 전에 복용 시간을 정하세요. 각간 흑후추와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고치세요. 다음 혈액 검사가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생강으로 당뇨병을 되돌리려는 기회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사질환 환자를 치료한 18년 동안 이 실수가 90%의 경우에서 생강에 효과를 주기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생강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강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십니다. 아침, 오후, 저녁, 무작위 시간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제 심장외과 진료의 실제 과학을 사용해서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일주기 대사 리듬이라고 합니다. 새벽 4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가는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여 우리를 깨웁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의 인슐린 저항성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 생강이 몸에 들어가야 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생강의 활성화합물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간에서 글루코스6 인산 분해 효소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효소는 저장된 당을 혈류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생강을 섭취하면 이 화합물들이 간이 가장 많은 포도당을 쏟아내는 정확한 시점에 간에 도착합니다.
댐처럼 작용하여 이 당의 홍수를 늦춥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생강차를 마시면 인슐린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더 높고 간이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방출하지 않을 때이므로 생강 화합물이 차단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효과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 세박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화혈 색소가 8.4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생강의 효능에 대해 읽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당화혈 색소가 8.1로만 떨어졌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낙담하여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무작위로 생강을 마시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 정확히 40분 전에만 생강을 섭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양의 생강, 같은 준비 방법, 같은 식단. 90일 후 당화혈 색소가 6.9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87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통 아침 식사를 하기 30분에서 40분 전에 알람을 맞추세요. 이 시간에 준비한 생강을 섭취하세요. 반드시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을 먼저 드시면 장벽에 음식물이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잘못된 형태의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생강 뿌리는 진저롤 함량은 높지만 쇼가올 함량은 낮습니다. 쇼가올이 혈당 조절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이 성분은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할 때만 생성됩니다. 하지만 생강을 섭씨 90도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열하면 두 성분이 모두 완전히 파괴됩니다. 환자분들이 생강 뿌리를 물에 넣고 20분이나 30분 동안 끓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매운맛이 좋은 차가 만들어지지만 당뇨병에 대한 약효는 거의 제로입니다. 모든 활성 성분이 쓸모없는 분자로 분해되어 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생강 뿌리를 약 D밀리미터 두께로 얇게 썰어주세요. 슬라이스를 식품 건조기나 오븐에 넣고 정확히 섭씨 70도로 6시간 동안 건조시킵니다. 이 낮은 온도는 진저롤을 쇼가올로 천천히 변환시키면서 두 성분 모두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건조 후 커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생강을 가루로 갈아주세요. 매일 아침 이 가루를 평평한 티스푼으로 한 스푼 떠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정확히 천인 섭씨 37도 정도의 물에 타서 아침 식사 40분 전에 마십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위 배출을 늦춰서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남아있는 열에 민감한 성분들을 손상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가루가 정확히 25분에서 30분 안에 소장에 도달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음식이 도착하기 전 최대 흡수를 위한 최적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일관성 없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강 성분은 일부 약물처럼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처리되고 배출됩니다. 월요일에 생강을 드시고 화요일은 건너뛰고 수요일에 드시고 목요일은 건너뛰면 췌장 베타세포를 재훈련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효과를 절대 쌓을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최소 90일 동안 섭취해야 측정 가능한 당화혈 색소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세포가 인슐린 반응 패턴을 바꾸려면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기록하세요. 내일 아침 지체 없이 이 요법을 시작하세요.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전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8년 동안 이 요법을 완성하는 데 보냈고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성공한 환자들과 계속 고통받은 환자들을 구분한 정확한 단계들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정보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강으로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왜 그렇게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전혀 개선을 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슈퍼마켓 선반에 몇 달 동안 놓여있던 건조 생강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저롤이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향이 첨가된 먼지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보통 저녁 식사 때 생강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슐린 민감도가 이미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너무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에 작은 조각을 넣는 것은 혈당에 전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환자들이 실패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삼성병원에서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요법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신선한 생강뿌리가 하루에 20g에서 25g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엄지손가락 크기입니다. 2번으로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용량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침 인슐린 민감도 시간대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 복용량은 점심 식사 30분 전에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열 발생 효과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수면 부족은 인슐린 민감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생강 껍질을 벗기고 얇게 슬라이스 하세요. 이 슬라이스들을 정확히 섭씨 80도의 물 300ml에 넣으세요.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진저로를 파괴합니다. 정확히 10분 동안 우려내세요. 전체 양을 마시고 여기가 핵심인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강 슬라이스 중 3개를 씹어서 삼키세요. 섬유질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생강을 3가지 특정 생활 습관 수정과 결합하면 제가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수정사항은 생강 준비물을 섭취한 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어야 합니다.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이것은 활성 성분을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는 근육 조직으로 이동시킵니다. 두 번째 수정사항은 모든 과일 주스를 즉시 생활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신선하게 짜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농축된 과당이 생강이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압도합니다. 세 번째 수정사항, 그리고 이것은 제 연구에서도 저를 놀라게 했었는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밤에 소량의 빛 노출조차도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고 아침 혈당을 15에서 20포인트 올립니다. 오늘 밤 침실의 모든 광원을 가리세요.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당화혈색소가 9.2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3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90일 후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6.4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은 210에서 118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적절한 감독하에 약물을 저용량 메트포르민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사에 의존하며 죽고 여행도 못하고 딸에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도 환자들과 논의하지 않는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신선한 생강 뿌리를 사세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외 없이 90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즉시 저를 위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혈당을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병상에 누운 조부모가 아니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조부모를 누릴 자격이 있는 손주들에게 하는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글로 적으면 뇌는 그것을 계약으로 받아들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자매, 이웃, 교회 친구. 그들은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제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서 즉시 되찾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에 생강차를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김 박사의 특별한 준비 방법을 시도해 보실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접근 방식이 궁금합니다. 증거 기반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오디오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